나이 드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시진 않으신가요? 예전엔 며칠이면 낫던 게 이제는 한 달도 가고, 안 그러던 무릎이 시큰거리고,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요. 그러면서 주변에는 큰 병 걸렸다는 소식도 자주 들리시죠? 오늘은 서울대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이 강조하신 안 아프게 늙는 법 핵심 세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부터 옛 어르신들의 지혜까지 제가 제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자, 안 아프게 늙는 법 첫 번째는 공격 인자를 줄이는 겁니다. 공격 인자가 뭐냐?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나쁜 음식, 담배, 술,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를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도덕책 같은 얘기로 듣고 계세요. 이승훈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이 말 듣고 뜨끔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장암 위험 요인이 뭔지 아시나요? 붉은 고기, 가공육, 운동 부족, 비만, 담배, 술이에요. 이거 보면 또 이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네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위험한지 원리를 알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대장의 역할, 대장의 역할 뭘까요? 몸이 이건 안 먹을래 하고 버리는 변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오래 머물수록 그 안에 나쁜 성분이 대장벽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이 왜 나쁘냐면 변이 나가는 속도를 늦춰서 대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니까요. 담배가 왜 나쁘냐? 독소가 대장벽 면역세포를 악화시키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변이 빨리 나가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공격 인자를 줄여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사례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5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댄 뷰트너가 발견한 블루존이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오키나와, 두 번째는 이탈리아 사르데나, 세 번째는 그리스 이카리아, 네 번째는 코스타리카 니코야, 다섯 번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입니다. 이 5곳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하버드대의 공중보건대학원과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연구했는데요. 오키나와 식단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오키나와 사람들에겐 장수 유전자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이런 곳에는 장수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유전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오래 살까요? 바로 공격 인자를 줄이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가 80% 차면 수저를 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미국 태평양 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바로 이 음식 제한, 열량 제한이 장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 오키나와 사람들의 하루 야채 섭취량은 일본 내에서도 최하입니다. 야채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적게 먹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이게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소식 다수,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격언입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도 음식 유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과 옛 지혜가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요. 2024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 비만율이 61.7%예요. 40대 남성 10명 중에 6명이 비만이라는 겁니다. 50대, 60대로 갈수록 만성 질환자가 폭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40대 때 잘할 거예요. 그쵸? 먹는 양이 너무 많고 담배, 술,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대 이후에 안 아프게 늙고 싶으시다면 60대,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몸에 들이는 공격 인자가 뭐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안 아프게 늙는 법 두 번째는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겁니다. 공격수가 있으면 방어, 수비수가 있어야겠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병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몸의 방어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강의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축구 경기와 같다. 공격수가 들어오는데 수비수가 잘 막아내면 골을 안 먹어요. 근데 수비수가 약하면 공격수가 약해도 골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게 늙으려면 공격 인자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공격 인자, 뭐 담배, 술, 스트레스, 뭐 붉은 고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방어 인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혈관, 좋은 수면, 운동, 그리고 인간관계예요. 근육, 혈관, 좋은 수면, 운동은 다 알고 있지만 인간관계라니 정말 의외지 않나요?
근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가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0세 때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건강했습니다. 돈, 명예, 학벌,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인간관계가 노년 건강을 더 잘 예측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중년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고 수명이 더 짧았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고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킵니다. 이 코르티솔이 면역세포를 직접 억제해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현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바로 그대로예요.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즉기상, 사즉기결, 우즉기난, 공즉기하.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솟구치고 슬퍼하면 기가 흩어지고 걱정하면 기가 막히고 두려워하면 기가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음 상태가 몸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한의학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블루존 연구에서도 재밌는 공통점이 발견됐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모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 아닙니다. 평생에 친구 5명을 만들어서 함께 늙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냐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마을 광장에 나와서 이웃들과 수다를 떱니다. 그리스 아카리아 사람들은 수시로 모여서 허브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정원을 가꿔요. 이게 다 방어 인자를 키우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어 인자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근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체력보다 더 많이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해줍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원을 가꾸고 걷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동의보감에도 행보양생, 행보익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양생이고 걷는 것이 기운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어 인자를 키우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걷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자고 근육을 챙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아프게 늙는 법은 2가지로 정리됩니다. 공격 인자를 줄이고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것. 이 2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공격을 막고 내 몸을 지키는 균형. 외부의 적은 차단하고 내부의 힘은 키우는 시스템.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면역이라는 단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역병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병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늙어도 아프지 않게 늙는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선 이미 2000년 전에 같은 말을 했어요. 정기 존내 사불가간. 정기가 몸 안에 충만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기는 우리의 몸의 방어력, 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죽음의 기라고 하죠. 결국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가 현대의학에서의 면역이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기가 현대의학의 공격인자인 겁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늙는 법의 본질은 결국 면역이에요.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공격은 너무 많고 방어는 부족하다라고요. 그래서 50대, 60대로 갈수록 면역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의학용어로는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평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면역을 챙기셔야 됩니다. 50대 이후에 면역 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안 아프게 늙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격은 줄이고 방어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역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